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작업 환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4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최신 버전인 CC 버전과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환경으로 작업을 해놓는 게 좋겠죠. 우선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일 경우에 CS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전 버전과 거의 비슷하게 작업 환경으로 맞춰 놓으실 수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다만 창들의 위치를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이라고 해서 에센셜 혹은 에센셜 클래식으로 선택하셔서 창들을 초기화시켜 주세요. 리셋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CS 버전의 경우에는 없었던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문제지를 띄워놓고 작업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아서 프로퍼티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널들의 위치 말고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텐데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선택하시면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너럴에 가시게 되면 툴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들을 툴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림이 쫓아다니는 건 귀찮으니까 리치 툴팁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세요. 시험 문제에서 출력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눈금자의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글꼴이나 선의 두께값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맞춰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자 한다면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스마트 가이드를 켜놓고 작업을 하실 텐데요. 오브젝트들을 옮길 때에 그 오브젝트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끝자락이 저깁니다. 라고 포인트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스마트 가이드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꺼주시길 바랍니다.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위치를 정밀하게 찾아주는데 이건 좀 귀찮으니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놓으시기 권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죠. 18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은 100이고요. 높이는 80입니다. 출력 형태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네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두도록 할까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를 보겠습니다. 쇼 룰러. 필요한 색상들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색상들은 스와치 패널에다가 따로 뽑아 놓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묶어서 놓으시면 찾기가 편하겠네요. 뉴 컬러 그룹. 이름까지는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색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색상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색상 값을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0입니다. C에 60이라고 했으니까 C 60, 나머진 0이겠죠? 오케이. 색깔이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가장 배경이 되는 어항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굳이 뽑을 필요가 없이 꽉 찼군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만들도록 할게요. 채워지는 색상, 미리 뽑아놓은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스트로크는 짝대기.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부분 동그라미를 얹어서 빼버리면 되겠죠? 이만큼을 이라고 해서 커다란 동그라미에서 작은 동그라미 빼주면 될 텐데요. 패스파인더를 꺼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 가셔서 숨어있는 패스파인더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잡고요. 뺄 겁니다. 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큼만 빼고 싶은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일부분만 지울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위쪽에 있는 요거만요 라고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일부분만 삭제가 되죠. 요거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디바이드로 나눠줄게요. 그럼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일부분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라고 아래쪽 부분을 콩 찍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일부분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지워줄 겁니다. 그럼 여기 분리할 수 있는 선을 따로 만든 거죠. 이제 몽땅 다 선택해서 디바이드로 나눠주게 되면 분리가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는 이라고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양쪽 끝단을 뾰족하게 할 때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뾰족하게 뾰족하게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하세요. 순서를 가장 뒤쪽으로 뺄 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옮겨줬습니다. 더 이상은 배경이 움직일 일은 없을 것 같죠? 그런 아이들은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락을 걸어줄 수 있어요. 셀렉션. 더 이상은 선택되지 않는 거 보이시죠? 물고기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를 이용해 볼까요?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시작점을 잡아줄 거고요.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보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죠?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대강 만드시고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될 때는 요 핸들의 중심점을 쿵 찍어서 잘라버리면 되겠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진 친구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고요. 핸들도 방향을 꺾어주실 수 있겠죠. 대강의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멈추도록 할게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색깔값 뽑아놓은 거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을 잘라주도록 할 텐데요. 칼을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도구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고요. 쌍둥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칼질을 해주세요. 잘못 그렸으면 컨트롤 Z 취소.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색상 정하시면 됩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나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펜툴이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펜슬이라고 하는 도구 이용해서 선을 쭉 그려주시고요. 그 선에 대해서 선의 색깔값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크기가 살짝 커졌으면 좋겠다.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이동시켜 줄 수 있고요. 보시면서 얼마나 커져야 될지 작아져야 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눌러서 질질 끌고 가면 복사 될 거고요.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가라 라고 하는 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 단계씩 가는 걸 매번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아가긴 귀찮으니까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100에 80짜리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크기가 100에 80입니다. 눈금자 꺼내놓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쓸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좀 많죠. 색상들을 미리 다 뽑아놓게 되면 헷갈리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색상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친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브러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인을 실선 하나 쭉 그려 주시고요. 그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너 모양은 보이지 않네요. 숨어 있는 건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책꽂이 모양을 쿵 찍으셔서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하나 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천천히 눌러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찾으세요. 이 친구로군요. 클릭해서 선택을 해줬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2 들어서 여기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타이핑하겠습니다. 그 꼴에 대해서는 에리얼의 볼드다까지만 되어 있어요.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요. 다만 그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색상이 분리가 되어 있죠. 색상 하나는 색깔 값을 맞춰서 넣어 주시고요. 글자를 위아래로 분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expand라고 확장시켜 주시거나 type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create outline이라고 뽑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가 아니라 펜툴로 직접 그린 패스선처럼 바뀌었는데요. 이 아이들끼리만 선택이 되도록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깔려있던 배너 모양은 흐리멍텅해진 게 보이시죠? 셀렉션 툴 이용해서 글자 모양의 패스들을
위아래로 분리하기 위해서 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쓱 지나가도록 해줄게요. 셀렉션 툴로 아래쪽에 있는 아이만 얇게 잡아서 이렇게 아래쪽만 선택된 거 보이시죠? 색상값 넣어주시고요. 살짝 위아래가 떨어져 있습니다. 방향키 눌러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니 이제 다시 리본들 진하게 보일 수 있도록 되돌아 나오겠습니다. ESC 키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짙은 색깔로 바뀐 거 보이시죠? 더 이상은 얘네들은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요.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가셔서 락을 걸게요. 아래쪽에 브러쉬가 하나 더 있었군요. 이 친구는 꼬불탕거리니까 정말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선을 쭉 하고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만 아까 썼던 리본을 기억하고 있군요. 선택도구 눌러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찾겠습니다. 이렇게 수채화 느낌인데요. 워터컬러에 티크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름으로 찾겠습니다. 리스트 뷰. 색상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 아이도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고래를 그려줄 건데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 해가면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대강의 윤곽이 만들어지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펜툴을 이용하는 게 힘드시다면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대강 그려주시고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래의 경우에는 이펙트가 들어있군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눈 따로 지느러미 따로가 아니라 몽땅 다 한꺼번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하시고 한 덩어리의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그럼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메뉴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그림자가 가까이 있을지 값을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산호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냥 페인트 브러쉬가 아니라 물방울 브러쉬, 블록 브러쉬를 이용하게 되면 같은 색깔은 이렇게 합체가 될 거예요. 브러쉬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두께값을 봐주시고요. 물방울 브러쉬 계속 추가해서 연결해 줄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물고기 그릴 겁니다.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방향키가 이렇게 위로 갈 때마다 둥그러지고 아래로 갈 때마다 뾰족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둥글둥글 구슬이 안쪽에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만이라고 선택해서 그 둥글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게 없으실 경우에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에서 그 아이들의 모서리 둥글기를 값으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중에도 가능하지만 예전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만드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체를 해줄 거고요. 요만큼은 빼겠다라고 하는 도형들 추가해서 선택하시고 빼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하세요. 색상값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 색깔을 조합한 그라디언트예요. 이 지붕 부분들이 다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깜장 하향이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색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색상으로 스와치에다가 넣어놓겠다라고 할 때 그라디언트 색상들이 미리 뽑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낀가 넣으시면 되겠죠. 색상값 뽑혀져 있는 컬러 칩을 그대로 질질 끌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삼각형을 만드실 때 폴리건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내가 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요 두 개의 점만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보시게 되면 패스를 에버리지라고 평균을 내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두 개를 한 개로 모아줄 거예요. 그라디언트의 방향,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방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요만큼만 따로 잘라내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줄 거고요. 일부분 선택할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쪽 면은 지울게요. 그럼 요 아래쪽에 있는 선이 살아남는데요. 이 선도 일부분만 지우겠다라고 선 자체를 클릭해서 지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선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주겠다라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보일 거고요. 어디 기준으로 반사시킬 건지 중심점을 Alt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 주는 게 보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Under the Sea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해라 라고 해서 둥그런 선을 그려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 잡았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중간에 구부러지는 부분 도착하는 지점도 클릭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곡선 만들어졌으면 안쪽에 채우는 선은 없고 선만 보일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이 예쁘지 않으시면 이렇게 수정 가능해요. 글씨 타입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일 거고요. 얹어주고 싶은 요 선을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그 위에다가 글씨 얹어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Save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20에 80짜리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은 120에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꺼내 놓을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해서 반복되는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친구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 만들어줄 거고요.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보도록 할까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쫓아 나오죠. 요 안에다 그리겠다.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친구는 움직이지 말라고 잠가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줄게요. 펜툴 이용해서 해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 클릭,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하나의 해초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알트 드래그하면 쌍둥이가 생기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방향을 뒤집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 이용하시면 제자리에서 바로 뒤집어집니다. 오케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바로 뒤집어집니다. 오브젝트는 잠가놨던 거 unlock all이라고 해서 풀어줄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더 필요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요만큼을 패턴으로 등록할게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을 만들어주겠다 메이크 보일 거예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우리도 그대로 패턴으로 등록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패턴 등록을 하고 나면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우도 그려보도록 하죠.
대충의 모양을 만드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세요. 지나가는 선들을 라인 툴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쭉쭉 그려 주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끊어줄 부분들 복사해서 갖다 넣어주세요. 이 정도로 분리하겠다라고 위치 대강 잡아줬고요. 몽땅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부분 조각난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부분에 색깔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한 개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태그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쫙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려주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하세요.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다 라고 했었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을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물감통 열립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넣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타입을 레디얼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 퍼져나가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는 또 그려줄 필요 없이 패스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확장되거나 마이너스 값을 줘서 축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프리뷰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상 정해주면 되겠죠? 다만 그 선이 그냥 실선이 아니라 길게 갔다가 짧게 쉬었다가 또 짧게 갔다가 살짝 길게 쉬는 선의 길이가 들쭉날쭉하군요. 그렇다면 스트로크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쇼 옵션 보일 겁니다. 옵션에서 점선으로 그릴 테다 라고 대시드 체크를 하시고요. 길게 가는 걸 기본값 12로 두겠습니다. 살짝 짧게 쉴 거니까요. 그 쉬는 값은 얼마만큼 줄 건지를 값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만큼 쉬겠다. 다시 짧은 선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만큼 가겠다라고 선을 그려주는 게 대쉬, 쉬게 해주는 게 갭입니다. 살짝 길게 쉴 거니까 5라고 하셔서 갭값을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게 갔다가 짧게 쉬고 짧게 갔다가 조금은 더 길게 쉬고 다시 길게 갔다가를 반복하는 거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얘를 2라고 선택할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한 세트가 더 만들어지죠. 채워주는 색상, 투명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50%라고 값을 주도록 할게요. Transparency라고 하는 곳에 투명도 값 50이라고 적용을 하면 반투명해서 뒤쪽이 비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노랑선은 대시가 없으니까요. 스트로크에서 대시들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새우의 경우에는 요 친구를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합체를 시키도록 할게요. 유나이트 합체. 색깔을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점선은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연필 이용해서 드르륵 그려볼게요. 선의 두께값 2포인트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점선의 경우에는 가다서다를 같은 간격으로 반복하니까 대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여행 가방도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가방의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채워주면 되겠네요. 라인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래쪽은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패턴으로 등록해 놨던 새우 모양을 찾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해 놨던 해초 모양을 찾겠습니다. 다만 이 친구가 너무 크게 들어가고 있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세요. 프리뷰 껐다 켰다.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드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오브젝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요만큼 가방에서 삐져나간 모양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모양을 좀 그룹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언그룹. 그러면 위아래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만이라고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F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로 그 면 위에다가만 추가해 준 건데요. 맨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덮어주는 게 보일 거예요. 요 덮어주는 뚜껑과 쉬프트 삐져나가는 새우를 같이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아이들 선택이 됐으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주변 정리를 해다오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삐져나간 꼬리들은 다 잘 이우네요. 이 두 아이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면 되겠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상 정해주시고 순서 역시 맨 뒤로 뺄게요.
작업이 끝났으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냈네요. 여기까지 2024년 6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